오늘 할 거는 뭐냐면 로그. 로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로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계산 방법을 쓰는데, 우리가 그럼 이 로그들을 계산을 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 왜 로그를 배우는지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 지금 시대와 다르게 옛날에 지수하고 로그가 탄생했을 때는 이런 계산기가 없었어. 그런데 계산기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큰 수들을 좀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큰 수들을 작으면 모르겠는데 큰 수들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들이 커지면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조금만 단순하게 해보자, 조금이라도 좀 간단하게 해보자 라고 탄생한 게 로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너희들 말대로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로 계산 돌리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탄생하게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발전하게 되면서 하나의 기술력을 발전을 시키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너희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들은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계산들도 해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거기서 회계를 배우든 아니면 또다시 금융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이러한 내용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오늘 할 내용들은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꼭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로그야.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인데, 수학에서 정의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대전제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A의 X제곱이 B다라고 한다면 X는 로그 A B다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를 지수라고 하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진수라고 표현할 거고, 얘는 그대로 말 그대로 밑이야. 그러면 지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 지수가 실수 전체가 되면 밑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지수의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지수는 음수가 나오든다라고 하더라도 계산하는 결과값은 항상 양수거든. 그래서 이 범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단 1은 여러 번을 거듭 제곱해도 어떻게 거듭 제곱해도 1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빼고 이야기할 거야. 왜? 하나로밖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노고적인 정의와 지수적인 정의에서 영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로그 자체도 이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밑은 0보다는 크지만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양수의 값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그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로그 A-3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의되도록 하래요 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수 A의 개수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A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자, 밑은 아까 양수였지? 그리고 뭐가 아니냐면 1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A는 3보다는 크지만 4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데, 2차 함수에서 이게 양수가 되려면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그래프가 위로 존재,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A의 범위는 0과 12 사이인데, 그러면 이 첫 번째 범위 그리고 두 번째 범위, 그래서 이것의 공통 범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고 1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4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는 이제 정수를 한번 찾아보면 이 부분에서는 정수가 없지. 그럼 여기서 정수가 있는데 이거를 세보니까 5부터 11까지. 그러니까
5부터 10일까지니까 총 몇 개가 답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7개가 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진수 범위, 밑에 범위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로그의 성질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질들은 증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들은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수끼리 곱하고요. 빼기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까지 따라오지만 이때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듭 제곱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당겨서 n분의 n 로그 AB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로그의 기본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질이고 거기에 밑변환 공식이라고 해서 로그 AB다 라고 한다면 로그 C의 A 로그 C의 B 또는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도 조금 이제 더 좀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건 기본적인 정의로서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해야 되는 이 기본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써준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로그로 공부하고 있는 동안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양수 x, y, z가 이렇게 했는데 양수라고 이렇게 준 이유는 로그의 범위 때문에 그래. 실제로 이 말 없어도 양수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 값을 구해보래 라고 한다면 자, 아까 로그의 덧셈은 뭐였냐면 진수끼리의 곱이었거든. 그래서 로그 24에 x 곱하기 2y 곱하기 3z야. 그러니까 6xyz가 1이 되는 거고 로그의 정의가 1이 나오려면 밑하고 진수가 서로 어떻게 되느냐면 같아야 돼. 그래서 6xyz가 얼마가 되냐면 24. 그러니까 xyz는 얼마가 되냐면 4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3번. 이거는 조금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쓸 건데 로그의 성질도 쓰면서 우리가 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 1728의 모든 양의 약수를 이렇게 사겠대. 자, 여기 친절하게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냐면 28개라는 것도 나와 있어. 근데 자, 그럼 28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A1, A2, A3 그러니까 얘네들을 약수를 다 구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그건 못 구합니다. 28개밖에 안 되니까 구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일일이 이렇게 구하는 거는 사실은 비추예요. 자, 초등학교 때 약수를 구하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돼서 아 이거가 우리가 이게 약수라고 표현을 해요 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양의 약수, 그러니까 약수라는 걸 어떻게 구해볼래?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곱으로 표현이 돼서 아 이런 식으로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게 약수야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원리를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어떻게 써먹느냐예요. 그러면 써먹어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을 겁니다. 약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수랑 어떠한 수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1728이겠죠. 그러니까 A1이랑 A28을 곱해서 1728이라고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야. 왜? 아까 6이라는 것도 1, 2, 3, 6이라고 우리가 쪼개서 생각했던 것처럼 곱하면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원래 수도로 나오게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두 개씩 A1과 뭐 A28, A2와 A27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씩 짝을 이렇게 이쁘게 지었더니 그것들은 다 뭐로 나오는 거냐면 1728, 1728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약수를 구했던 가정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걸 다 바꾸면 얘는 로그 12에 A1, A2에서 A28까지인데 그러면 두 개씩 짝지으면 그냥 1728인 거잖아. 두 개씩. 그러면
전체 28개가 있는데 거기서 2개씩 짝을 지으면 무조건 1728이니까 1728이라는 숫자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14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로그 12의 n은 1728의 14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이 다음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12를 제곱하면 143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내가 12를 곱하면 288, 그 다음에 144니까 이게 계산하면 1728이거든? 그러니까 1728이라는 숫자도 괜히 준 게 아니라 봤더니 얘는 12의 세제곱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을 쓰니까 로그 12의 42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당겨버리고 밑하고 진수가 같으니까 1로 처리가 돼서 얘는 계산해주면 42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약수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적용하는지도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가정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접근할 거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실제로 1728을 14제곱 하지는 않습니다. 제곱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도 한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들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자고요. 자, 4번 문제를 살펴보면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 되면 얘네들은 다 양수인 건 이미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냥 로그 B에 얘네들 곱이니까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이게 B가 되겠지? 그러면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이 되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해놨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하는 거냐면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직각 삼각형인 건 좋은데 어디가 직각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문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A라고 했기 때문에 각 A가 90도인, 자,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서 이 삼각형이 어디 각이 직각이고, 그래서 다른 각이 직각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마무리 지도록 해볼게요. 자, 로그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암합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수학에서 소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항상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 이상 1 미만이에요. 이거는 제곱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로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거고, 어떠한 근사값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 부분 항상 0 이상 1 미만. 자, 그래서 정수 부분이 나와 있고 소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무리수든지 간에 이 소수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는 거야. 다시 주어진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그게 뭐다? 소수 부분.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2의 7이니까 얘가 이것보단 클 거야. 로그 2의 4, 그리고 요것보단 작을 거야. 로그 2의 8.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2지. 그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2. 얼마가 될 거야. 그래서 정수 부분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냐면 2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로그 2의 7에서 정수 부분 2를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로그 2의 4분의 7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3의 A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거듭 제곱을 하는 거니까 얘는 9가 되는 거고, 2의 B제곱이다 라고 한다는 거는 2의 로그 2의 4분의 7인데 로그의 성질 중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니까 4분의 7의 로그 2의 2. 그래서 이게 1이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뭐냐면 그냥 4분의 7인 거야. 그래서
자, 앞에 4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배 법칙을 해주면 36 더하기 7이 돼서 얘는 계산해주면 그냥 43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던 지수 문제 유형 중에서 이렇게 좀 관계식적으로 표현된 문제가 있는데 로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조금 간단한 문제는 눈에 바로 보이는 문제는 나오고 간단하지 못한 문제는 조금 복잡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네가 지금 서로 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곱해 볼 거야. 그래서 곱해 봤더니 얘는 로그 8에 5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 세 개 중에 지금 밑이 많은 걸 보면 8이에요. 그래서 8인 걸로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밑변환으로 쪼갤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쪼개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로그 8에 10 로그 8에 5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고 다시 얘를 보게 되면 로그 8에 2 로그 8에 5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8은 2의 3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앞으로 빼버리니까 이 숫자는 뭐로 바뀌는 거냐면 3분의 1. 그리고 8에 5는 뭐냐면 다 PQ잖아. 그래서 여기에 PQ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다가 3을 곱해주면 1 더하기 3PQ분의 여기는 3PQ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말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게 로그 관계식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를 살펴보면 두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통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조금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산술기하인데 산술기하라고 생각을 하려면 양수 플러스 최대 또는 최소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산술을 많이 생각하지만 지금은 양수라는 말만 나와 있고 이런 지수적인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로그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그를 생각해봐라 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계식에다가 로그를 씌울 건데 보통 어떤 로그를 많이 씌우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상형 로그를 많이 씌워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면 로그 A의 6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인데 얘는 로그 1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넘기고 앞으로 숫자 땡긴 걸 보면 2 로그 B의 마이너스 6 로그 A인데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로그 B는 뭐냐면 로그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A의 세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A 세제곱 곱하기 B 제곱이니까 B를 제곱하면 뭐냐면 A의 6제곱분의 1이지. 그래서 넣어버리니까 로그 A의 세제곱분의 1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한 값이 뭐냐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8번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거거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두 근의 합 A 더하기 B가 6이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은 2가 되겠지. 자, 요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건데 조금의 편의상 이거를 우리가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조금 바꿔서 씁시다. 바꿔서.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인 거고 알파 베타가 2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밑변환 공식으로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냐면 여기가 밑이 2인 로그잖아. 그래서 밑이 2인 로그니까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B
그 다음에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a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문자를 좀 바꿨죠.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고, 그러면 통분해서 보니까 알파 베타분의 위에 거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거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지. 그러니까 넣어버리니까 2분의 36 빼기 4가 되어서 이게 계산해주면 얼마냐? 16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니까 꼭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의 문자들이 좀 많이 복잡할 때는 다른 문자로 대체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니까 꼭 같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아까 살짝 얘기했던 상용 로그인데, 이 상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널리 상용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조금 이제 널리 쓰였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많이 널리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상적으로는 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범위는 안 써도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의미냐면 1 곱하기 a다 라고 한다면 1 곱하기 a라고 하는 게 1은 생략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1 곱하기 a는 a.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루는 건 아니지만 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의 체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10,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만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 숫자는 만을 나타내는 의미다 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씩 커지는 숫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10씩 커져가는 자릿수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십진법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실생활에서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런 십진법의 체계가 조금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밑이 10이다 라고 한다면은 널리 쓰였다라고 해서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용 로그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라고 하기 때문에 널리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로그라고 쓸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용 로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상용 로그는 어떤 의미적으로 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 조금의 옛날식 표현으로 얘기해주면 지표와 가수, 즉 어떤 얘기냐면 정수와 소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면, 정수는 무엇을 얘기하냐? 자릿수. 그러니까 이 숫자를 몇 제곱을 했는데 이 몇 제곱이 몇 자릿수인지 궁금해 라고 할 때 구하는 성질을 많이 쓰는 게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뭐냐면 이 두 개의 숫자가 소수가 같네? 그러면 얘는 숫자의 배열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숫자의 배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로그 2라는 값이 0.301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로그 20이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얘는 1.3010이 되는 거고, 로그 200이라고 한다면 2.3010이 되는데, 이 숫자를 보게 되면 다 2라는 거는 가지고 있지만 몇 자리냐가 다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다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상용 로그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상용 로그의 성질은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한 성질을 조금 응용하든지.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조금 응용 파트라서 한번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실제로 한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x의 범위가 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나서 이거의 차가 정수래. 그럼 이거의 차가 정수라는 말은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이거든. 이거 차가 정수라는 말 다시 말하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기에 따라서는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로그 x제곱과 로그 x의 5제곱이 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하면은 5 로그 x에서 2 로그 x를 빼면은 이게 3 로그 x가 되는데, 이거의 결과가 뭐가 되냐라고 하냐면 정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해보면
로그 x는 2 이상 3 미만이지. 그래서 거기에 3을 곱하는 거니까 6 이상 9 미만이 될 텐데, 그러면 아까 3 로그 x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6 이상 9 미만인 숫자들 중에서 정수가 뭔지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찾으니까 뭐냐면 얘가 6, 7, 8이지. 그러면 3 로그 x가 6, 7, 8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로그 x는 뭐냐면 2, 3분의 7, 3분의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x는 10의 제곱, 그 다음에 10의 3분의 7제곱, 10의 3분의 8제곱. 그러면 이것들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는 지수의 더하기라서 얘는 10의 뭐가 되냐면 7제곱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10번 문제는 같은 유형인데, 그러니까 범위도 비슷하죠.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합이 정수래. 자, 이 합이 정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로도 나와도 되냐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더라 라고 하는 말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둘 다 어찌됐든 같은 의미적으로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결론적인 거는 더하면 정수라고 하는 거는 자체 발상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를 더했더니 정수래 그 하는 거니까 로그 x랑 3 로그 x를 했더니 4 로그 x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애가 뭐가 되냐면 이게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얘 로그 하니까 1하고 3, 4인데 그럼 4를 곱하니까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4 로그 x니까 봤더니 여기서 만족하는 개수들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만족하는 x의 개수인데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그냥 개수라서 12에서 4, 그러니까 4하고 12 사이에 있는 정수 개수 구하는 거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몇 개가 나오냐라고 하냐면 7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살펴보면 빼기가 정수였고요. 뒤에 문제를 살펴보면 더한 게 정수야.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은 차가 정수냐 합이 정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차가 정수면 뺀 게 정수인 거고 합이 정수다라고 한다면 더한 게 정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랄게요. 로그의 실생활 문제인데, 로그의 실생활 문제는 좀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는 관계식.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뭐 중력 수축이 뭐야, 그래서 뭐 어떤 용어가 나왔어, 그래서 얘네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관계식이 이렇게 성립을 한대 라고 이렇게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로그랑 그러니까 지수랑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관계식으로 성립을 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리합계. 무슨 의미냐면 어떤 게 있는데 맨 처음에 양이 있어. 근데 얘가 증식을 하든지 아니면 감소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 대신에 가정을 일정한 비율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뭐 10%씩 계속해서 증가를 하더라, 아니면 매년 20%씩 감소를 하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원리합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H, 그러니까 어떤 게 더해지고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증식을 하네 이렇게 해서 말하는 개념만 나오는 거고, 하나는 더하기에 대한 개념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나오지는 않고요. 수열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수열에서. 그러니까 오늘 할 이야기는 뭐다? 요거. 실제로 이 말 많이 가르치다 보면 겪었던 일화, 요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개념도 모를 때가 있는데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예금이라는 말과 적금이라는 말, 그리고 이자라는 말은 뭐 어떤 엄마들은 이거 몰라도 돼, 너는 이런 거 몰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여기를 배웠을 때 왜 이거를 배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기당하지 말라고 배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수혈할 때 한번 얘기하고, 어쨌든 이자라는 말, 적금이라는 말, 예금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은행에 내가 갔어, 거기서 상품을 살펴봤어, 그러면 이게 예금이구나 아니면 얘가 적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구분하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예금이라는 말은 돈을 한 번만 넣는다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적금이라는 말은 매달 꾸준하게 넣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진의 에너지 E와 지진의 규모 M 사이엔 다음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E가 에너지고 M이 규모래. 그래서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라고 얘기가 하는 거고, 자, 규모가 6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4인 지진의 에너지의 몇 배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E1이라고 하고, 얘를 E2라고 하면 E1이 E2의 몇 배가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로그 E1은 11.8에 규모가 6이니까 더해주면 20.8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로그 E2는 11.8에 4니까 더해주면 6이 되어서 얘는 17.8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거든. 그러면 로그 E1에서 로그 E2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지. 로그 E2분의 E1인데 실제로 빼니까 얼마냐면 얘가 3. 그러면 E2분의 E1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10의 3제곱이니까 1000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E1은 1000 곱하기 E2랑 같아지지. 그러니까 E1이 E2의 몇 배인 거야? 1000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몇 배다? 1000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규모는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에너지는 1000배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관계식으로 조금 살펴보면서 하는 게 첫 번째 실생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원리학계 문제인데, 이건 하나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1 더하기 R의 N제곱, 거기에 A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뭐냐면 초기, 그러니까 처음 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R은 뭐냐면 비율인데, 이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더하기를 하는 거고,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한다고 한다면 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N은 뭐냐면 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이에요,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어느 블루베리 농장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재배량을 증가를 시키겠대. 그러니까 얼마씩 증가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20년 후에 재배량이 올해 재배량의 3배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매년 몇 %씩 증가를 시켜야겠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질문이 이거야. 몇 %냐? 자, 근데 조건은 뭐냐면 3배야. 몇 년 뒤에? 20년 후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양을 A라고 그냥 두면 얼마씩 증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20제곱을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뭐가 되는 거냐면 3A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가능하겠지? 자,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로그를 씌울 건데, 이쪽에 로그를 씌우면 20 로그 1 더하기 R이 얘가 뭐가 되냐면 0.5가 될 거야. 그래서 로그 1 더하기 R은 0.5를 20으로 나눌 건데, 그럼 나누면 뭐가 되냐면 0.025가 되겠지. 그랬더니 봤더니 뭐냐면 1.06이래. 그러니까 얘가 로그 1.06이니까 얘랑 계산해주면 R은 뭐가 나오냐면 0.0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여기다 이렇게 R을 넣은 거는 뭐냐면 %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수점으로 표현한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 그래서 이 R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 단위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얼마가 답이냐라고 하냐면 6%씩이다, 증가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다? 원리 합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노고의 한 대표적인 문제 12문제를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크게 세분화를 좀 한다고 한다면 노고의 정의, 그리고 로그의 성질, 그리고 나서 상용 로그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나중에 3가지가 조금 해서 로그의 활용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우리가 이 앞에 3가지, 그러니까 활용 문제 뺀 이 앞에 3가지는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꼭 로고를 공부하면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로고가 정의되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첫 번째 문제 풀어줬던 것처럼 이런 말이다. 그러면 이게 정의가 되느냐? 그럼 정의가 되려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니? 아니면 만족하는 건 뭐니?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 하는 걸 보통 내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용 로고가 출제되는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내가 활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활용이 아닌 2의 100제곱은 몇 자릿수인데 그럼 몇 자릿수니까 어떻게 해볼래? 어떻게 구해볼래? 또는 최고 자릿수자는 어떻게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상용 로고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상용 로고가 수능에서는 좀 나오는 비율은 옛날에는 줄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 로고 포인트도 꼭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상용 로고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밑이 10인 로고인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서 성질은 이렇게 했는데 상용 로고니까 이렇게 바꿀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고의 기본 성질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서 추가되는 성질을 기억을 해서 풀어가는 포인트로 적용을 하는 게 상용 로고로 푸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사관 문제가 관계식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학교 시험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솔직히 이런 관계식 문제가 나오는 건 지수로 나올지 로고로 나올지는 나는 몰라. 왜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왔었을 때도 차분하게 풀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급하게 이 문제가 길어지니까 문제도 읽지도 않고 나 이거 못 풀겠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전을 해서 이거를 맞춰가는 그런 게 돼야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는 나 못 푸니까 나 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포기할래 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도 저도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관계식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주는 문제지 여러분들의 점수를 빼기 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로그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꼭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내가 로고를 잘해 볼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